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평가원이 9월에 실시한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영화에 관한 주제 통합 가나 지문 같이 읽어보고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요번 9월 지문에도 영화에 대한 이론이 나왔습니다만 작년 9월에도 제가 여기 썼다시피 평가원에서 리얼리즘 영화 이론과 정신 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가나 지문으로 묶은 역시 주제 통합 지문을 냈습니다. 아마 평가원이 상당히 출제진께서 영화 이론을 좋아하시든지 아니면 같은 출제진께서 작년, 금년 연거푸 9월을 출제하신 건지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가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옵니다. 딱 보더라도 이제 크라카우어가 나오고 또 그 다음 문단에서는 제임슨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견해들의 또 공통점 차이점 비교해가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 일단 딱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입니다.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자, 아까 취향은 1문단에 나왔었고요. 근데 그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있다는 말입니까? 계속 봅니다. 크라카우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러내는 거는 뭡니까? 드러내는 거는 뒤에도 뒤에 나오나요? 아직 어떤 거를 드러내는지는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안 나왔는데 동시에 숨기는 매체다. 그러니까 일단 좀 이념을 뭔가 숨긴다, 그런 감이 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자, 이것도요, 혹시 내용일치 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모든 이념이 다 영화의 이면에 감춰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드러낼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 이렇게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된 이념들은 일단 영화 이면에 감춰지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이념은 감춰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런 불순한 이념들은 감추어지는데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1920년대 독일 영화 예를 들고 있는데요. 1920년대 독일 영화에서의 반복적에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 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면서 1920년대 독일 영화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름들이겠죠. 제가 여기 그리고 좀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1920년대 즉 1차 대전 이후의 독일 사회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 제국이 막을 내리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공화국이 이렇게 쭉 독일 정치 체제가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긴 지문에 안 나오지만 참고적으로 이런 장르의 영화를 가리켜서 1920년대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 표현주의 영화의 또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아까 여기 지문에도 밀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작품이 또 이런 표현주의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 저희 채널 영상에 대문 사진도 이렇게 표현주의 영화 중에서 칼리가리 박사 밀실의 한 장면을 대문 사진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예를 들었고요. 이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그러니까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 이제 프레드릭 제임슨 하면 뭔가 대립되는 견해가 나오겠죠. 프레드릭 제임스는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 이 총체적이라는 의미가 정확한 의미는 뭐 써있지 일단 않습니다만 앞에 크라카우어가 심층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이 총체적은 뭔가 넓고 얇게, 즉 심층적인 거하고 좀 대비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딱 일단 감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즉 제임슨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는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을 주목했다. 자, 이게 역사화란 무슨 뜻일까요? 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이러한 여기 기억 밑줄 쫙 쳐놓고 이게 5번 추론 문제로 연결되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역사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거죠. 과거형으로 과거처럼. 자, 이런 역사와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자, 그럼 이 기억의 의미에 대해서 추론하는 건데요. 자, 일단 미래를 다룬 SF, 뭔가 미래 시제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과거처럼 서술한다고 하는 거하고 얼핏 모순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거처럼 서술하는 그런 영화 서사 방식이 미래를 다룬 SF에도 해당되고 적용된다, 그런 뜻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일단 머릿속에 이걸 서술형으로 답을 쓴다고 염두에 두면서 한번 5번으로 가서 적절한 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억, 아까 역사화가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봅니다. 선지 1번입니다. SF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사회의 발전 양상. 자, 지금 이거 그 역사화라고 하는 건 과거처럼 서술한다고 하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한다. 그 의미가 완전 틀렸습니다. 땡. 선지 2번. SF는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 이걸 아까 지문에 나온 표현을 빌자면 어떤 방식입니까? 회고적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고적 방식,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2번 딱 적절한 거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확실히 선지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생략을 하고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문을 맞추면서 기억 부분 5번을 풀었고요. 또 바로 첫 번째 문제, 4번 문제도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선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통 가나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요, 뭐 지문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의 특징이라든지 뭐 그런 걸 그런 좀 포괄적인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4번 문제는 그냥 거의 내용일치 문제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선지 1번하고 2번이 가에 해당되는 거니까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는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자, 근데요, 그 모티브의 모티브 속에 이제 특히 이념 중에서도 불순하거나 그런 이념들은 모티브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거를 읽어내야지만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일단 투명하게가 일단 땡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념 중에서도 불순한 이념 같은 것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선지 2번입니다. 가는요,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 바로 이런 게 이제 불순한 이념을 이렇게 이념이 숨겨져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겠죠. 자,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 이거 당연히 맞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속에서 지금 불순하게 하다고 여겨지는 이미지가 지금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비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념을 읽어내야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지 2번 가장 적절한 거 답 찾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SF 영화, 즉 사이언스 픽션에 대한 건데요. 이 내용은 그대로 수능 특강 49페이지 좀 앞부분에 있죠. 그 독서의 태도라고 하는 그 챕터 속에 그 두 번째 지문에 있습니다. 여기 아마 SF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그거와 함께 여기도 수빈, 다르코 수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노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인지적 낯섦, 자, 이런 개념들 쫙 있는데 거의 이거 수능 특강 지문을 거의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직전이나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수능 특강 지문을 봤다면은 뭐 금방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쑥 그냥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혹시 이 수능 특강 앞부분이라서 너무 본 지가 오래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잘 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쭉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는 데에는 그렇게 수능 특강을 꼭 공부했고 안 하고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SF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보는 그 부연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바로 뒤에 이어지겠습니다. SF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야, 이것도 분명히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개연성, 즉 작품의 중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개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SF 연구자 다르코 수빈, 바로 수능 특강에 나오는 분이죠.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이름 붙였다. 자, 이 노붐. 자, 이게 이제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이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이례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자, 이례적인 놀라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놀라고 반짝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 노붐은 SS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노붐의 개념 금방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비는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수비는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섦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하면서 이제 바로 이 수능 특강의 이 SF 장르의 특징인 인지적 낯섦이 바로 이것이 이제 판타지라는 그런 장르하고 구별되는 핵심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차피 판타지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인지적 낯섦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집니다.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네모 박스가 쳐져 있던 노붐하고 인지적 낯섦 이 개념에 대해서 7번 문제에 단독 나와 있으니까 일단 7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노붐, 인지적 낯섦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 1번입니다. 노붐은 현실 세계와 작품 속 세계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 이건 맞고요. 선지 2번, 노붐은 당대의 지식이나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상이다. 자,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의 지식이나 기술을 뛰어넘어, 어째 그렇게 표현했죠? 뛰어넘어. 예, 결국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 같은 뜻이 되겠고요. 맞고 다음 선지 3번입니다. 노붐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다. 그대로 지문에 있었습니다. 선지 4번 인지적 낯섦은 친숙함을 주던 일상적인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낯설음을 느끼게 되는 경우 이것도 그대로 나온 것이고요. 그럼 5번이 답일 것 같은데 5번 봅니다. 인지적 낯섦은 작품의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경험 체험이다 했는데 이 감각적 충격, 이성적 성찰 다 지문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를 좀 꼬아놓은 거죠. 다시 한번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 바로 위에 부분이었습니다. 이 감각적 충격하고 이성적 성찰하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감각적 충격을 먼저 느끼고 그걸 통해서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는 어떻습니까? 선지 5번을 보면은 감각적 충격,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다닌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앞뒤 관계를 꼬아놓은 거죠. 감각적 충격이 먼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성적 성찰로 간다고 하는 거니까 선지 5번 적절하지 않은 거 답으로 해결했고 이제 마지막 A로 묶여져 있는 지문을 보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문단이 A로 묶여져 있고 이것은 그대로 6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A 시작합니다.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왔다고 말한다. 특히 수비는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 다른 말로 유토피아겠죠.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비는 주장한다. 즉 SF의 긍정적 기능이라고 할까? 그런 취지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를 그대로 묶은 거 6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가 이제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나마나 이런 문제는 여기 보기 박스 같은 박스 하나 있는 거는 아마 A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일 것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문제가 오답률 50% 조금 넘겨가지고 51.3%를 기록했네요. 하여튼 과연 수빈의 입장과 좀 다른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연의 것임을 말해준다. 여기까지는 수빈하고 별 차이 없는데요. 자, SF 작품들에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으로 묘사된다.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SF 속 유토피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바로 여기서 수빈의 입장과 반대되네요. 아까 수빈은 뭐겠습니까? SF 역할이 이렇게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 즉 다른 말로 유토피아를 탐색하는 그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졌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보기 박스 속의 그 입장은 그런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종의 좀 효의적인 그런 시각이죠. 자, 근데 여기 문제 발문은요, 이 다음의 입장, 즉 박스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한 내용, 즉 수빈의 입장을 평가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수빈의 입장은 뭔가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를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일단 기본 컨셉을 가지고 선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요,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먼저 수빈의 입장이 아닌 것부터 꼬아놓고 막 틀린 선지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 수빈의 입장이 아닌 것들부터 빨리빨리 제껴내면 훨씬 답을 고르기가 수월하겠죠. 먼저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수빈은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수빈의 입장은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해서 인식을 함으로써 이제 결국 이상적 가치, 현실 너머에서 이상적 가치를 탐색하고자 한다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지 부재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땡이고요. 선지 2번입니다.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 여기까지 맞고요. 근데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까지 보이지만 결국은 붕괴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런 유토피아 같은 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은 수빈의 입장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보기의 박스, 여긴 보기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까 다음이라고 했죠. 네, 다음의 인식이죠. 다음의 인식. 다음 박스의 인식입니다. 네, 다음 박스의 입장이지 수빈이 이런 입장에 기반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지 2번은 수빈의 생각하고 이 다음 박스의 그 입장하고를 섞어놔서 잘못된 선지를 만들었습니다. 선지 2번 땡이고요. 선지 3번입니다.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과한 것이다. 자, 항구적임을 놓친 것이다. 그런 뜻인데, 자, 이건 선지 자체가 모순됩니다. 자,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이 쭉 있어 왔고, 그래서 그걸 SF가 계승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쭉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항구적이라는 얘기지, 항구적임을 간과한 것이 아니죠. 네, 바로 이건 선지 자체가 모순되고 수빈의 생각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자, 선지 3번도 땡이고요. 선지 4번입니다. 선지 4번이 지금 오답으로 선택이 많이 되었네요. 선지 4번을 봅니다.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자, 글쎄요. 수빈이 유토피아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욕망이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수빈의 입장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혹시 이게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좀 언급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한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먼저 5번을 본 다음에 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다시 한번 4번을 생각해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유토피아의 한계 고려할 때 아까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붕괴되고 만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실 너머에서 해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게 유토피아의 한계인데요. 이게 다음 박스의 입장이었죠. 유토피아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맞네요. 그러니까 수빈의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다음 박스의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이 현실 너머에서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이런 거는요. 일단
이 다음 박스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실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현실 문제의 해답은 그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실 문제의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이 다음 박스 입장인데 이렇게 현실 너머에서 그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수빈의 입장이니까 그런 수빈의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내용이 선지 5번이 되겠으니까 그 다음 박스 입장에서 수빈의 입장 A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어하고 또 자, 그러면 이제 다 지문을 다 끝냈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만 또 풀면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 4번 가나에 대한 이해 적절한 거에서 일단 답은 2번 확실하게 나왔습니다만 3, 4, 5번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다 이건 나에 대한 선지인데요. 3번입니다. 3번 나가요. SF 쪽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은 SF의 허구적 설정을 통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현실을 아까 뭐라고 했죠?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름이라고 하는 게 이 SF 허구적 세계 다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SF 쪽 세계하고 현실 세계 간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아까 지문 표현을 따르면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 3번 땡이고요. 다음 선지 4번 나그리 수비는 당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은 SF의 소재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 당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가지고 SF의 소재를 한다고 첫 문단부터 나왔습니다. 그 부적절부터가 땡이네요. 선지 5번 나가요. SF 작품의 서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닮았다는 것을 점을 깨달아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 다 이거 거의 3번 선지하고 뭐 같은 맥락인데요. 자, 현실 세계하고 다름을 인지해야지만 현실 세계하고 다름을 인지해야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닮았다는 점을 깨달아야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 인과관계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선지 5번도 틀렸고 아까 봤던 선지 2번이 가장 확실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은 영화 비평을 보기로 주어지면서 이제 가나를 바탕으로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오답률이 52.6%를 기록했습니다. 자, 물론 이 9월달 모의고사 세트가 그 맨 뒤에 가서 과학 지문이 약간 오답률이 높은 게 나왔고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인문예술 그 주제 통합 지문하고 또 바로 뒤에서 이어지는 그 저널리즘 공공 저널리즘 그 지문도 그렇고 이 두 지문은 좀 수월하다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8번도 그나마 좀 오답률이 높게 나온 지문이네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땡땡 속 미래 세계는 두 구역으로 나누어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이고 자 그럼 뭐겠습니까? 이 아주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이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두 구역은 나눠졌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구역은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다. 거의 뭐 지구 멸망 그런 단계가요. 하여튼 이렇게 허공의 도시하고 지상하고 완전히 두 구역으로 지금 나뉘어 있는데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는 가히 압도적이다. 가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나지문 속에 어떤 그 개념하고 연관되겠습니까? 바로 노붐 개념하고 연관되겠네요. 압도적이다. 경이로움 이런 거 노붐. 자, 그 다음에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주요 사건의 인과관계가 설득력이 있어서 영화의 전개를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주요 사건의 인과관계가 설득력이 있다. 즉 과학적으로 꼭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구역 사이에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아까 이거 가지문에 따른다면 바로 이렇게 서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바로바로 생각나는 개념으로 가지문에 나온 용어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그거 옆에다 써놨고요. 그 다음 이제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맺는 결말은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 아까 바로 첫 문단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SF 영화도 대중의 장르를 아까는 SF라고 딱 콕 집어서 나오지 않았지만 원래 영화라고 하는 게 항상 대중의 취향이 반영돼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 얘기, 요즘 유행하는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요건 뭘 따른 겁니까? 대중의 취향을 따른 거라는 얘기겠죠. 대중의 취향.
자, 이렇게 이제 보기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딱딱 대응되는 개념들 적어 놓고 나면은 훨씬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죠.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 자, 이면 얘기하는 건 이건 크라카우어 얘기였는데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해당하겠군. 자, 이게 이면 얘기 나오고 또 심층적 얘기 나오니까 특히 이제 이건 크라카우어의 견해긴 한데요. 크라카우어의 견해를 아마 선지로 만드는 것인데, 자, 이게 요건 콘크리트 건물 잔으로 뒤덮인 공간은 뭡니까? 이게 이면을 읽어낸 결과인가요?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 이 콘크리트 건물의 잔으로 뒤덮인 공간은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숨겨져 있는 뭐 일종의 불순한 이념 같은 거 읽어내야지만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 이 콘크리트 건물의 잔으로 뒤덮인 공간 자체가 이면을 읽어내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는 아니죠. 네,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의 잔으로 뒤덮인 공간, 이 자체는 그냥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 숨겨져 있는 일종의 불순한 이념 같은 걸 읽어내야지만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잔해 공간 이 자체가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가 아니죠. 네, 그래서 선지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땡인데, 아마 요걸 헤매게 되면 쭉 2, 3, 4번은 이죠. 2, 3, 4, 5번은 다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다시 그래서 1번까지 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하여튼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걸 제가 보충했으면 이건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념을 읽어내야 됩니다. 네. 이 콘크리트 공간, 잔해 공간, 여기서 이념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 그 이미지가 이념을 읽어내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가 아니죠. 그 다음에 선지 2번입니다. 보기에서 허공의 도시와 관련해 딱 왠지 유토피아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느낌은 나에 따르면 SF 장르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압도적인 느낌, 당연히 나의 그 첫 문단에 나왔고요. 다음 선지 3번입니다. 보기에서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나에 따르면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중요하다. 즉 아까 보기 표현 그대로요. 그 뭡니까? 인과관계가 설득력이 있으면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선지 3번 맞습니다. 4번 보기에서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고 언급한 것을 가에 따르면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사회를, 자, 이거 아까 이 얘기가 누구 이론에서 나왔습니까? 제임슨 이론에서 나왔죠. 네, 아까 제임슨. 네. 제임슨 이론이 나온 거니까 바로 파편적인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 이걸 아까 그 제임슨 표현대로 하자면 총체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기 읽으면서도 총체적 이해 적어놨죠. 네. 종합적으로 통찰한 것이다. 이건 심층적이 아니고 종합적, 즉 넓고 얇게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이해, 종합적 이해라는 이런 표현이 심층적 이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4번도 그래서 맞고, 마지막 5번입니다.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것은 갑작스러운 화해는 가에 따르면 대중의 취향, 바로 아까 첫 문단 나왔었습니다.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군. 자,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 그러니까 아마 그 1번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5번까지 쭉쭉 읽어봤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간다면 그래도 1번이 가장 어색하고 이상하니까 1번을 많이 정답으로 골라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그나마 좀 오답으로 선택된 거지, 선지 4번이 오답으로 많이 선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선지 4번은 이 종합적으로 통찰 이거하고 총체적 이해, 이거를 약간 개념을 같은 개념이라고 파악을 못해서 아마 선지 4번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9번 단어 문제는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에 관한 주제 통합 지문, 아마 가지문 같으면 요걸 이제 주제를 잡자면은 영화 사회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나지문 같은 경우는 SF의 개념과 장르적 특징, 이런 주제의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